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종목 분석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했고요. 원래는 텍스트로만 진행해도 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자료도 대략적으로 준비해 보면서 종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많아지면 영상이 길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필수 내용만 담아 보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목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드리게 되면은 현재 시장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전에 했던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행했던 매매에 대해서 고쳐잡고 그리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된다.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대비라고 하면은 역시나 앞으로 상승할 종목, 시장을 주도할 종목으로 옮겨가서 미리 상승을 준비해 두는 거, 수익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 첫 단계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필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죠.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한테 이제 돌아올 미래, 돌아올 테마, 유행할 테마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목적이 되겠고, 역시나 시장과도 연관성을 띠는지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시장 관점에서 간략하게 보게 되면은 9월 말일이 지나면은 이제 4분기가 시작됩니다. 4분기를 특징적으로 보자고 하면은 수급 관점에서는 배당주가 가장 우선시 되는 타이밍이 되겠고, 그리고 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는 시기가 되겠다. 실적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3분기가 가장 실적이 둔화되는, 연내에 대비해서 가장 안 좋은 실적을 자랑하는 분기가 되겠고, 4분기 경우에는 4분기 단독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해 전체를 되짚어 보는 기간이기 때문에 실적적인 면에서는 개별 성향을 띠게 된다. 즉, 지수까지 연계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그리고 LG전자 등 국내 주요 업계들의 대장 기업들이 변동성을 보이게 되면은 지수도 역시나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시장 테마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체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인 것이고, 테마주는 지수와 이제 별개로 가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을 때에는 테마주가 더 부각을 받는 게 국내 시장의 순환매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는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면은 이제 10월 달부터 4분기에서는 배당주만 동향이 있을 거라는 거. 지수가 좋게 되면은 미중 무역 전쟁 이외에 현재 시장이 자리 잡고 있는 리스크들이 좋은 쪽으로 풀려나가게 된다라면은 지수도 좋고 그리고 배당주 역시도 초점을 받게 되고 주목을 받게 되고 테마주 시장 역시도 무난한 흐름을 보일 것이다 라는 것까지만 체크해 주세요. 시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27일이죠. 한국 기준으로는 토요일 날 결과가 나왔는데 세계 파운드리 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이슈로 해서 급락 마감했습니다. 이 부분은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토막이 난 것이기 때문에 역시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10월 둘째 주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나오게 될 건데 그 전에 마이크론이 불확실성으로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우려. 이미 업계가 불황으로 주가 하락을 유도해 둔 상태고 이번 실적이 기대치 혹은 기대치에 살짝 못 미치는 수준에서 그친다라고 하면은 당장 4분기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년에 새로운 모멘텀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 없이 잘해야 본전 수준으로 주가가 버티다가 하락해 버리겠죠? 마이크로는 이제 삼성전자의 미리 보기 수준 정도라는 걸로만 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1%까지 하락한다는 게 아니라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 영향으로 10월달 지수가 약간 재미없을 수 있다라는 거.
지스타트와 비교해서 보게 되면은 이번 9월 말에서 10월 넘어올 때 미중 무역전쟁 영향이 그래도 꽤나 크다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모로 표시해드린 이 구간에서 8일 동안 상승시켰던 거를 3일 만에 다 원래 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은 3일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첫 주에 이보다 더 상승했던 만큼 한 번 더 하락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000포인트 초반선, 2000포인트 초반선이라고 하면은 조금 무리가 되겠고, 2010포인트가 기준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삼성전자의 실적,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최악으로 나올 경우에는 2010포인트 전후, 그리고 무난하게 그냥 기대에 살짝 못 미치는 정도나 아니면은 예상했던 그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2030포인트 전후에서 저점이 잡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이런 식으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은 동종 업계에 있는 비메모리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 사업, D램이나 혹은 SSD 쪽, 이쪽으로 낙수 효과를 입는 기업들은 같이 하락하겠죠. 시가총액이 큰 삼성전자야 어느 정도 버텨주겠지만,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 하락하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들은 마이너스 10%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현재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이 완전히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죽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도, 한국 내에서도 철수를 시작했다라는 거. LG 디스플레이 뉴스를 보게 되면은 과감한 구조조정이라고 하는데, 사업 개편은 물론이고, 사업 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조직 개편하면서 사업을 축소하고 있어요. 뉴스로 나온 바로는 구조조정, 명예퇴직이 실시되고 있지만, 실상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은 사업이 완전 토막나고 있다라는 거. 돈이 안 될 부분을 다 날려버리겠다라는 의도, 그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이쪽도 완전히 위험한 상태고, 디스플레이 업계, 국내 디스플레이 업계도 불가피하게 하락을 피할 수 없게 됐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사업부, D램이나 SSD 같은 거, 그리고 비메모리 사업부, CPU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 소재, 소재류 쪽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메모리 쪽은, 파운드리 쪽은 죽어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비메모리와 핵심 소재 쪽만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오늘 29일이죠. 29일에 HLB 리보세라닙 임상 3성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좋게 결과가 나오면은 코스닥이 추가 하락하지 않고 버텨주는 수준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10월 8일 메디온 임상 3상 발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건 역시도 무난하게 나오게 되면은 코스닥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최소 버텨주거나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HLB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기존의 시장에 나타났던 대로 안 좋게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제약바이오에 한 번 더 쇼크가 나오게 될 거고, 제약바이오 신뢰도 하락은 이미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HLB 생명과학만 죽고, 코스닥 쪽은 이제 악재 해소 쪽으로, 불확실성 해소 쪽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이제 신약 개발하는 쪽은, 줄기세포 쪽은 전망이 안 좋겠죠? 계속 공매도의 밥이 되고 개미지옥이 될 거라는 거. 그리고 코스닥 지수를 형성하는 다른 섹터가 살아나면서 코스닥 지수가 일정 부분 박스권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까지만 봐주시면 되겠고, 만약에 이제 코스닥 중에서도 제약바이오가 죽게 되고 이 외 부분이 제약바이오의 빈 부분을 차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채워준다라고 하면은
5G와 엔터 부분을 주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5G는 이미 올해 상반기와 중반기 때 2020년까지의 실적을 선반영 시켰어요. 수주들이 대부분 내년까지인 걸로 미리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까지의 수주가 미리 반영된 거기 때문에 차트에서의 상승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조정 과정에서의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고, 잘해야 본전 수준, 박스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나와줘야 되는데 5G는 사실상 가입자가 늘어야 되거든요. 가입자가 늘어나야 거기에 맞춰서 신규 설비 투자도 확대될 것이고, 그래야 또 낙수 효과로 통신업 쪽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요. 근데 현재는 기계만, 하드웨어 쪽만 준비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부실하기 때문에 5G를 누리기 위해서 가입하는 사람들, 기기를 교체하는 사람들은 없다. 현재는 계속해서 준비 과정인 것이고, 그것이 차트에 그대로 나타날 것이다.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현재 수준에 머무른다. 현재 수준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을 이루는 또 하나의 섹터는 이제 엔터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화장품 부분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화장품 부분은 일본 불매운동과 겹쳐서, 이외의 각종 이슈가 겹쳐서 전체가 상승하기보다는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도 큰 대형 화장품주는 특별히 문제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코스닥 상승에 이바지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엔터 쪽은 YG 이슈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면서 3대 엔터사 중에 SM이나 JIP 쪽이 살아나게 되고, 여기에서 코스닥에 조금 더 이바지를 해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제약바이오 외부분이 코스닥 지수를 상승시켜주는데, 버텨주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그리고 5G는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하락 조정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고, 잘해야 본전 수준, 박스권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간혹 추가적인 모멘텀이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거는 섹터 전체, 5G 섹터 전체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 종목에만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엔터 부분 중에서도 이제 3대 엔터사, YG 이슈가 종결되면서 살아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컨텐츠 사업 부분, CJ 엔터테인먼트나 스튜디오 드래곤, 혹은 드라마 제작사, 넷플릭스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제 2019년 11월에 나오는 디즈니 플러스 쪽으로 연계가 되는 그런 종목들은 개별 이슈로 해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당연히 현재 국내에서도 컨텐츠, 영상 플랫폼 쪽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을 차지하고 있는 CJ 엔터, 펄어비스, 스튜디오 드래곤, 인터넷 방송 플랫폼 아프리카 TV, 이런 것들이 살아나면서 분위기 반전을 이끌어낼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이콘텐트리는 얘는 최근에 액면 병합을 한 이후에 좀 소강 상태에 있는데, 이런 것들도 스튜디오 드래곤과 묶어서 볼만하죠.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스튜디오 드래곤은 기관이 조금 더 강하고 외국인은 살짝 간만 보는 수준이고, 제이콘텐트리는 오로지 외인만 보는 그런 상태라는 거, 이렇게 봐주시고요. 엔터 쪽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게 되면은, 이제 연말 연초에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국내의 동종업계 관련 종목들도 부각을 받을 것이다 라는 거. 코스닥 중에서도 반도체 장비 업종이 시총에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메모리 사업부, 파운드리 사업부는 업황 불황으로 해서 안 좋을 것이다 라고 알려드렸었고, 비메모리 반도체로 연계되는 부분은 요약을 해보면은 자율주행으로도 엮일 수 있고, 사물 인터넷으로도 엮일 수 있고, 그리고 5G 쪽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이쪽으로는 업계 불황과는 무관하게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고
순전히 차트대로 대응하면 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대로만 대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테마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일부러 제가 가렸습니다. 요거는 오픈해야 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가려놨고 VIP 분들한테는 다 오픈할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 테마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은 2019년 4분기 10월 달이 되면은 배당주 그리고 우선주가 수급이 유입이 될 겁니다. 지수가 약하더라도 이제 우선주가 급등하게 되는 일명 품절주 장세가 열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정치계 이슈도 있긴 한데 이재명 최정신과 관련된 내용은 대형주 쪽이랑은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재용 파기환송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텔신라 운하 혹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 쪽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이쪽도 지켜봐야 됩니다. 호텔신라우, 이재용 파기환송심의 반사이익으로 불리는 부분은 배당주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는 거고, 조국 탄핵 이슈 쪽은 완전히 테마 쪽이죠. 그렇게 봐주시고요. 2019년도 말에서 2020년도 초반은 역시나 국내 정치 테마 그리고 대북 이슈가 가장 주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행하는 돼지열병 테마주는 단발성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부분이고, 기존의 에볼라나 메르스, AI 때, 조류독감 때와 비교해 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시세보다는 이슈만 지속되고 주가 차트는 꺾여버리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발생된다라는 거,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물리실 거라는 거, 그 물린 사람들이 2020년을 날려먹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수소차 쪽이 현대차와 이낙연 정책 쪽으로 해서 부각을 받았었는데 시장이 꺾이게 되면서 이쪽 역시도 시세 탄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 덕분에 정치 테마 쪽 이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는 편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남의 집 잔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편인데, 아시아나나 태림포장 등이 현재 매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는 입찰 진행 전이고요. 태림포장 같은 경우에는 정해졌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비주류 부분도 있습니다. 이미 종료됐거나 아니면은 시장 흐름과 별개로 가거나 그냥 당연하게끔 차트로 보면 되는 그런 영역이라는 거죠. 국제유가 상승 이슈, 사우디 테러로 인해서, 사우디의 드론 테러였죠. 그걸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상승했는데 사우디 측에서 그 부분 9월달 내에 다 회복시킬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국제유가가 모두 다 하락했습니다. 상승했던 부분이 모두 다 원래 위치로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테마도 종료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테마 부분은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게 맞겠죠.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한국석유, SH에너지화학, 기타 등등이 있는데 이쪽은 비중 축소가 아니라 완전 청산으로 맞추시면 되겠고, 일본 불매는 이제 한국인의 가슴속에 남아있고 테마는 종료가 됐다라는 거 차트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나미, 신성통상, 그리고 하이트진로 우선주, 요거죠. 이미 다 종료됐다라는 거 보이시죠? 테마가 없는 종목은 뒤에서 한번 달아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개별 이슈 종목, 지수 영향 안 받는 종목은 시장이 하락할 때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마초 관련주, 최근에 뉴프라이드는 개별 악재로 인해서 오버행 이슈라기보다는 종목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지면서 개인들만 보유하고 있는 개미만 존재하는 종목으로 낙점되면서 시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고, 이제 대마초 부분 이쪽은 오성첨단 소재 하나만 남게 됐다. 그리고 수소차 부분은 계속해서 완성차 업계와 이슈를 나란히 하던가 아니면은 정부 정책 이쪽으로 초점을 받겠죠. 그리고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은 전기차나 2차 전지, 그리고 제약 바이오 중에서도 이번에 악재 이슈를 타지 않는 쪽, 때가 타지 않은 쪽, 억울하게 하락한 쪽이 회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요거는 역시나 시장 분위기를 타는 종목이라서 그 섹터라서 차트적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차트와 지수 반등이 동시에 일치하는 부분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그때 관심을 가져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관망만 하는 관점으로 해서 손대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섹터도 아니고 그냥 단발적으로 수급이 유입될 때 나오는 시세, 그것만 노리는 건데 재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넘어가는 부분이고요. 이제 종목별로 보시게 될 겁니다.